고객 응대 기본 매뉴얼인데 앞부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매뉴얼은 특별한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 대할 때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하고 똑같으니까 꼭 우리가 병원 봉행이 아니더라도 요양이든 또 장애인 활동 지원이든 등 모든 서비스를 할 때는 거의 뭐 유사합니다. 이게. 특별한 게 없어요. 또 비슷하니까 고객 응대 기본 매뉴얼을 보면은 표정과 미소의 중요성 했는데 거울은 절대로 먼저 웃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거울을 먼저 웃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네, 원인이 있어요. 똑같이 웃게 되는 거지. 답은 없습니다. 거울을 먼저 웃게 하는 방법은 미리 거울한테 스마일 운동을 시켜놓는 거지. 그림 붙여놔야지, 스마일. 자, 그래서 내가 웃어야 거울도 웃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울을 이제 일부러 거울이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결국 상대라는 소리죠. 상대는 대상자한테도 마찬가지고 인간한테도 소통이 있어서 내가 먼저 웃어줘야만 상대도 같이 웃는다. 그러니까 상대가 웃지 않으면은 내가 웃겨주면 돼요. 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웃음이라는 게 참 필요한데 그러니까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웃음입니다. 그러니까 웃음이라 해서 단순히 소리 내야 하하 웃는 것만 웃음이 아니라 회심의 미소 뭐 이처럼 마음이 웃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웃으면은 겉으로 나타나는 게 미소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면이 웃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옷이더라 트라이젠이라든가 1년 되어도 10년 되어도 하고 10년 되어도 1년 되어도 다 그래서 옷차림도 전략인다라고 했는데 이 용모가 그만큼 중요한 게 자, 용모 이 자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용모를 통해서 내가 전문가임을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동양의학의 화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서양에 히포크라테스가 있다면 동양에는 누가 있습니까? 화타가 있죠. 화타. 우리나라에는 거중. 자, 화타가 있는데 아마 춘추전국 시대 때 이야기일 겁니다. 화타가 우리 의료계에서는 동양의학에서는 최고로의 인물로 봅니다. 일상으로. 자, 근데 어느 날 화타가 죽은 사람도 살릴 정도로 엄청 뛰어난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하루는 임금이 화타를 불렀습니다. 그 화타의 그 능력을 예를 들면 요즘처럼 훈장 하나 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불러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축하회를 열어주기로 했는데 그 임금이 화타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도 잘 고치고 병을 잘 고치는데 공부를 얼마나 했길래 그러노? 라고 물으니까 이 화타가 무슨 그런 별 말씀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보다도 우리 형님은 더 잘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응? 죽은 사람도 고치는 니보다 형님이 더 잘한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형님은 도대체 어느 정도 하길래?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타가 자기 형님 소개를 하는데 자기 형님은 저는 환자를 보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를 하지만은 우리 형님은 환자를 안 보고도 치료를 합니다. 어떻게? 목소리만 듣고도 합니다. 목소리 톤만 들어도 그 사람이 심장이 안 좋은지 콩팥이 안 좋은지 뭐 이렇게 위장이 안 좋은지 다 안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대단하구나. 언제 한번 볼 수 있겠느냐라고 했지만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이럽니다. 근데 우리 더 큰 형님은 우리 작은 형님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무슨 의미냐? 우리 큰 형님은 아예 병이 안 나게 합니다. 응? 그러니까 질병이 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미리미리 지금 말하는 게 예방의학인데 그걸 다 합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 고치는 것보다 아예 질병이 안 나는 게 더 훌륭한 의사 아니냐라고 이제 그렇게 그래서 그 임금이 화타 행제 삼행제를 엄청 칭송했다고 해서 그 화타를 의료계에 우리 지금 말하면 의료계의 최고의 태빵들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 삼행제를. 그러니까 그 큰 형님 같은 경우는 진짜 지금의 그 예방의학의 거의 시조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나서 그 지금 우리 현대의학은 질병이 나고 난 뒤에 치료하는 거는 눈에 보이잖아. 근데 예방의학은 눈에 안 보이거든. 그래서 예방의학은 지금 사실은 더 중요한데 예방의학에 대해서 참 무시를 많이 하죠. 우리는. 왜냐면은 일어난 거에 대해서 고치는 거는 눈에 보이니까는 예산 투입되는 게 보이는데 예방의학은 눈에 안 보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주로 합니다. 예방의학은. 예를 들면 매주 여름 되면은 위생청결 때문에 소독한다든지 이게 좀 더 예방해야지 나오는 거거든. 미리미리 소독하고 하는 게. 그러니까 소독을 하고 청결하게 해야 질병이 안 생기잖아요. 그죠? 그토록 의학에 대해서는 예방의학이 사실은 더 중요한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때마다 공장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인상이라든지 그 사람 툴을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어떤 성향이냐 그 속 내용보다는 멋지네 아니면 또 저 사람 참 성깔이 생기네 등등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깔이 생긴네라고 먼저 성격을 딱 보고 시작하면 내면이 안에 내용이 아무리 좋은 지식이나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성격을 보기 때문에 별로 기대가 안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 내용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건 7%밖에 안 돼요. 그 첫 인상처럼 그걸 갖다가 제일 먼저 그 보는 그 보이는 대로 성격을 안 가지고 봐야 되는데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는 게 메라비언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렇게 많이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 가지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구분을 하고 목소리 가지고도 저 사람 매력 있네 라고 보는 거죠. 라디오에서 주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대부분 목소리 좋은 사람을 가지고 그 아나운서나 아니면 MC를 맡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소리 가지고도 아침 방송, 점심 방송, 저녁 방송 다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마트에 가면은 아침에 손님이 오실 때 음악을 어떻게 틀어줍니까? 활발한 거, 소리, 신나는 거. 아침에는 조용하게 틀어줍니다. 새소리, 지직 있다든지 조용하게 틀어주는데 이제 오후에 장 보는 시간 되면 틀어줍니다. 좀 맹쾌하게 틀어주죠. 빨리 장복하라고 복잡하니까. 그 다음에 저 메가마트 그 가보면 11시 반 되면 12시에 마친다. 11시 반부터 시작해서 음악 틀어줍니다. 뭐 어떤 거 틀어줄까요? 사모니까 집에 빨리 가라고. 문 닫을 거니까 빨리 가라는 음악을 틀어줍니다. 메가마트 좀 빠른 동작을 합니다. 그냥 빨리 틀어줘야 빨리 문 닫고 가야 되는 것 같다 싶어서 왠지 막 느긋하게 구경하다가 막 빨리 가게 됩니다. 그 패스트푸드점도 마찬가지인데 의자가 딱딱합니까? 부드럽습니까? 딱딱해요. 딱딱하죠? 빨리 먹고 나서 빨리 먹고 고기 중심에서 결국은 이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환자 입장을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직업군으로서 아직까지 형성이 안 돼 있어서 좀 중구난방입니다. 자 A라는 환자, B라는 환자, 또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매뉴얼화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소리죠. 예를 들면 휠체어 타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휠체어 타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라. 아니면 또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버럭버럭 소리 지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든지 이렇게 큰 틀에서 매뉴얼화 시킬 필요가 있다.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와줘야 된다. 그 다음에 확진수도 마찬가지 앞에서 다 했던 이건데 정확한 정보, 직원들의 지식 감매너 이런 것도 이제 그 사람들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의사들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전문가임을 확신시키거든요. 전문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으면은 좀 무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초창기에 요양보호사들 그랬다 했잖아요. 그죠? 요양보호사 도움이 되는 자연적 요소. 예를 들면 가정 같으면은 가정에 뭐랄까 이제 꽃뱅이라든지 등등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좀 있게끔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차 안도 조금 편안한 향기가 난다든지 그런 쪽으로 만약에 차로 운행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런 하여튼 좀 심리적으로 좀 안정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하면 좋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주부의 역할도 변화하고 아까 이야기한 황혼 이혼이 자꾸 늘어나면서 또 황혼 육아도 늘어나고 또 황혼에 대한 게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모두 나타나고 합니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죽음을 당하느냐 죽음을 맞이하느냐
이걸 갖다가 대부분 우리가 웰다잉 하면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걸 웰다잉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제 맞이할 거냐? 자,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했어요. 자기 죽음을 미리 준비를 하는 것 중에서 수의를 장만하는 거. 청명 한식 때 또는 윤달에 수의를 장만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자기 죽음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 웰다잉, 죽음을 잘 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석각을 미리 준비하고 또는 또 자기 가면을 또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자기 죽을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죽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을 준비를 한 사람들이 또 오래 살더라고. 왜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심리적으로 안정되거든. 오히려 죽을 준비하면 좀 여유로워지거든. 죽을 준비하기 전에는 사람이 꽁하고 이런데 막 불안하고 여유가 없어가지고 늘 막 이 뭐랄까 이제 긴장된 사람이 사는데 좀 너그러워지는 거라. 가이고 막 죽을 건데 뭐 이래 생각하니까 막 웬만한 사람이 달라들어도 예 하고 마는 거야. 같이 안 싸우는 거야. 그만큼 통이 이제 커진다는 거지. 흡성이 있어야 된다. 노인의 독립의 원칙. 그리고 노인들도 뭐 정치개혁 사회 문화 모든 것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노인은 뭐 투표권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참여의 원칙이 있고 존엄의 원칙이 있습니다. 노인이라 해가지고 존엄성이 떨어진다. 그런 게 아니라 노인도 뭐 우리 정치로 말하면 한 표고 아도 한 표고 어른도 한 표고 그러니까 다 똑같은 생명이다. 그래서 다 존엄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노인은 노인도 하나의 노인의 성이 있기 때문에 존엄한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노인 복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노인에 대한 인정, 그 원칙에 대한 인정이 중요합니다. 엄마하고 애하고 끌어안을 때 어떤 식으로 끌어안습니까? 애 안을 때. 물은 왼손에 받치고요. 엄마는 심장을 하고 아이는 어디를 하는 거 아니 이렇게 안에. 이렇게 할 때, 애기 안을 때 왼손으로 이렇게. 왼손 안고 왼손에 머리. 애 머리가 어디로 가고 합니까? 심장 쪽에. 여기 가슴에서 이제 왼쪽으로 가야 하잖아. 그걸 7시간 안에 안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엄마하고 나하고 절기다 생겨. 그래가지고 분리불안이 그때부터 생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7시간 안에 늦어도 근데 대부분 7시간 안에 다 하거든.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 그 인큐베이터에서 키우는 아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나중에 분리불안 같은 게 더 많이 생겨요. 엄마가 안아주셔야 되는데 근데 또 왼손도 안 안고 오른손이 안 앉잖아. 그러면 걔가 또 엄마의 심장 소리를 못 듣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애가 말썽이 생겨요.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별것 아닌데 한번 차이가 엄청 차이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는 오른손 땀인데 왼손 땀인데 해가지고 뭐 거꾸로 앉는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항상 심장 쪽에 애가 가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왼손 잡이다 가지고 오른손 잡이다 가지고 이 차이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애가 사슴은 사슴 쪽으로 가야 됩니다. 얼굴이. 그래서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평가를 통해서 요구에 따라서 변화가 가능해야 한다. 그 다음에 노인의 특성상 반응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인내심이 있다. 노인은 아무래도 조심성의 증가라든지 내향성 있는 것 때문에 뭘 한 가지 하자 하면 금방 안 하고 경직성 때문에 변화하는 걸 두려워하거든.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수정체 문제라든지 동공출소, 무선 수액 공급이 감소된다. 그 다음에 눈꼬리가 처진다. 이러면은 간접 조명을 킨다든지 또 후분이 쉬운 대비 색깔을 사용한다든지 등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시각적인 게 좀 문제가 되고 어쩔 수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은. 또 노화로 인해서 노안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당연히 또 시각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